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2016년도에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텍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Turn now to the banking bombshell causing shockwaves around the world. The so-called Panama Papers, believed to be the biggest data leak in history, are exposing how some of the world's... Vladimir Putin, investigators say, at the center of a star-studded list of 12 current and former heads of state, like the King of Saudi Arabia, even celebrities like Jackie Chan, connected to controversial offshore bank accounts and companies set up by a secretive law firm. 모색 폰세카라고 하는 파나마의 유명한 로펌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등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재산 은닉을 도와주는 그런 로펌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 40여 년 동안 모아두었던 고객의 비밀 정보가 해킹을 당해서요. 여러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에게 이 정보가 넘어갔고 이게 크게 뻥 터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통령, 총리 등 유명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었죠.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 등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2016년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 조세 피난처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나마 페이퍼스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세 피난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정치인들, 유명 재력가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역외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걸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각국의 정부가 이와 같은 조세 피난처를 통한 탈세, 재산 은닉 행위를 잡으려고 국제적인 공조를 펼친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세 피난처,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이들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와 관련한 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기술적으로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목적을 고려해서 다소 단순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조세 피난처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반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조세 피난처,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를 보면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고 그리고 해당 납세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된 지역 또는 그 나라를 칭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조세 피난처에서 활동한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곳에 회사를 세우거나 금융 계좌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BVI라고 하는데요. 또는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등 이런 섬나라 그런 이름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세 피난처의 작동 원리가 뭐냐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스타벅스와 같은,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원두 커피를 파는 그런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콜롬비아에서요. 원두를 사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어떤 소비자한테 파는 거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원가가 10불입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가격은 110불이에요. 그러면 총 이익은 얼마가 되냐? 110불 빼기 10불 해서 100불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요, 미국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로부터 원두를 10불에 사서 110불에 판다라고 하면 100불의 순이익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미국에 세금을 내겠죠. 소득세를 말하는 건데 40%라고 할게요. 그러면 40%인 40불을 낼 것이고 결국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소득은 60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회사가요. 조세 피난처에 말하자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곳에 회사를 세웠어요. B회사라고 할게요. 아까 미국에 원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A라고 하고요. 익명성은 이 상황에서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세 피난처에 B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이 커피를 사오는데 이 원두를 사오는 주체가 이 B회사,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B회사로 하여금
10불에 사오게 하고요. 이걸 미국에 있는 회사, 관계사가 되겠죠. 이 관계사에게 B회사가 커피를 파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에 파느냐? 뭐 110불에 판다라고 해보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 온 이 원두를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에는 역시 110불에 팔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 비해 이 조셉 피난처의 회사가 추가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전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10불에 사와서 110불에 판다라는 100불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B회사가 위치한 조셉 피난처에 손익이 얼마가 생길까요? 10불에 사와서 110불에 팔았으니 100불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A회사가 위치한 미국에서의 매출에서는 얼마의 순이익이 발생할까요?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셉 피난처에서는요, 소득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조셉 피난처의 하나의 관계사를 설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요, 같은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10불에 사와서 110불에 팔아서 100불이라고 하는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에 전체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전사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0으로 줄었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많은 회사들이, 많은 글로벌 컴퍼니들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스타벅스다, 뭐 구글이다, 뭐 구글의 지적재산권을 통해 라이센싱을 받는다, 애플이 무슨 뭐 더블 아이리쉬 어레인지먼트를 한다, 뭐 이런저런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은 어떤 복잡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컨셉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사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이와 같은 조셉 피난처의 회사에 대해서 누가 소유한 회사인지를 알 수 없다까지 가게 되면 이 옮겨진 재산에 대한 은닉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세금 절감입니다. 뭐 이미 방금 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세율이 낮은 곳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이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수익을, 순이익을 그쪽에 옮김으로써 전사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지탄받아야 될 어떤 그런 탈세일까요? 아니면 절세일까요?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겠죠. 두 번째로요, 더 나아가서 이건 첫 번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내용일 텐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익명성을 보장받는 건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 뭐 유명 인사들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돈에 대해서 재산 은닉의 창구로서 쓸 수 있다라는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각국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즉 부정한 방식으로 이 행해지는 어떤 탈세를 막고요, 또 재산을 은닉하려는 그런 시도를 막겠다. 그리고 자본 이동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훼손하는 성격의 행위를 막고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뭐 이 제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 관계사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정 가격에 따른 거래였다라는 것을 보장하게 하는,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의무, 이걸 뭐 이전 가격 또는 뭐 트랜스퍼 프라이싱 리퀘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또 해외 관계사, 자회사에 대해서는 비록 내가 모 회사에서 그 수입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해외 관계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규정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 나라의 자국민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이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앞서 얘기할 때요, 파나마 페이퍼를 얘기하면서 모색 폰세카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이 파나마의 로펌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역할은 조셉 피난처의 회사를 설립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자료가 해킹을 당하고 또 고객의 정보가 누출됨으로써 이게 탈세하고 재산 은닉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여러 유명 인사들이 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발각됐다라는 발표를 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파나마 페이퍼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나온 게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Forbes-G입니다. Where are the Americans? 왜 미국 사람이 없지? 파나마 페이퍼에서? 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NBC요. Why are Americans not included in the Panama Papers? 결국은 왜 미국 사람들은 파나마 페이퍼에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블룸버그요. Why no big American names? 그렇죠? 왜 유명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파나마 페이퍼에 없는 거지? 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에 대한 답이 미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세 또는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겠고요. 기사의 결론은 미국이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조세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웬만하면 굳이 해외에 이런 조세 피난처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뭐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의 의견도 이에 대해 상당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와 이런 합법적인 이런 식의 제도가 있구나 라고 놀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이 여러 자산가, 이 기업가들은 델라웨어다, 뭐 사우스다코타, 뭐 네바다, 뭐 와이오밍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익명성 그리고 절세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을 통해 기업 활동,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 조세 피난처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개념과 현재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와 관련해 미국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미국의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한 어떤 절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그런 것이겠고요. 다만 부당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면에서 이 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역시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 어느 정부보다도 고소득 자산가 또 대기업에 대한 중과세를 목표로 여러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바이든 정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 역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바이든 정부가 세법을 바꾸면서 이 상황을 고쳐나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세 피난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신문에서 많이 접하는 조세 피난처 그리고 또 최근 들어 탈세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공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또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